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12월 19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시장 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좀 둔화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부분이지만 좀 그 예상치를 너무 좀 벗어나는 그런 지수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 다우 지수가 일단 2.58% 빠졌습니다. 다우가 지금 10거래일 연속적으로 빠진 게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어제 9거래일까지 빠졌던 게 1978년 2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46년 만에 9거래일 하락하고 50년 만에 오늘 10거래일 이상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내일 시장이라고 했을 때 뭐 크게 뭐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화면 나와주시는 거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새 국면 속도 조절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번에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금리 인하를 처음에는 이제 뭐 4번 하겠다, 뭐 5번 하겠다, 뭐 그렇게 뭐 점도표상에서도 그렇게 움직였고, 이제 FOMC 점도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예상 점도표를 보면 내년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기본 일단 한 4번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확 잘라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인하 예상하는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절반을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도 솔직히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금리 관련돼서 좀 조절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게 지금 금리를 자꾸 인하를 하고 있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냥 낮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 됐을 때는 이게 우리 증시를 위해서는 인하가 계속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려면 인하가 계속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좀 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종목 중에 지금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솔직히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제외하고 나머지 좀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좀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다 재료가 좋죠. 엔비디아도 솔직히 재료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국채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제롬 파월이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트럼프거든요. 제롬 파월이 트럼프를 좀 싫어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이렇게 반대. 예를 들면 지금 금리 뭐 관련돼서도 예전에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지 마라. 금리 인하하지 마라. 그랬을 때 금리 인하하고. 또 이제 금리를 그래도 조금 이게 동결로 가서 좀 시나리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또 인하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또 금리 또 동결해서 또 내년에는 또 4번 금리 인하할 거를 2번밖에 안 하겠다고 하고. 약간 둘의 좀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내년에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뭐 허용 안 된다, 법 개정 추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인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인 거래 금액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일단은 오늘 증시가 하락하는 데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66% 현재 계속 하락 중이죠. 움직임이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반등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2% 지금 현재 하락 중이고, 저 원달러 환율 보면은 장중에 1450원 돌파했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마무리할 때도 1450원 위 상단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환율이 높아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세요. 특히나 우리 뭐 이제 여행주라든지 특히 이제 뭐 항공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환율 높아지면은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환율 높아지는데 누가 해외 여행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을 열겠어요. 그러나 또 갈만한 사람들은 또 가죠. 뭐 그런 거 환율 뭐 몇십 원 더 오른다고 뭐 타격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 달러의 기준이 높아지면은 해외에서 일단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힘들기는 해요. 예. 뭐 그게 저는 솔직히 이 환율이 뭐 몇십 원 좀 오른다고 한 몇백 원대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몇십 원 좀 오르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왜냐면 그 돈 한두 푼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까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아무튼 근데 여행주가 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우리 수출 제조업은 솔직히 제조업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수출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주에 대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주들 있죠. 그런 거는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조업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런 거, 이제 환율로 인해서 혹시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매수세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지금 매도세로 이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SP소프트를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또 대응을 했었던 종목인데, 매매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빠질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 됐어요. 왜 좀 AI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랠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항상 주식 종목들이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요. 그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요 조정하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 자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는 맞으나 어느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일단 지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시장 상황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자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수 안 하고 설마 그날 또 매수했다가 또 바로 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랑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자리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추가 매수 자리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뭐 시초가로는 크라우드웍스를 공유하진 않았어요. 이전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이죠? 크라우드웍스가 12월 11일이네요. 12월 11일, 요때 12월 11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공유해가지고 공략해서 30% 넘게 이렇게 상승을 잡아먹은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요 공략한 종목은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건데, 그 조정 자리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왜냐면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분들도 있는데,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재료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7일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좀 한번 볼게요. 1월 7일이었는지, 자, CES 2025. 자,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CES 2025라고 해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있어요. 요게 2025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월 7일 맞네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요. 지금 뭐 해년마다 제가 요 행사를 많이 좀
요 행사를 대비해서 미리 12월 말부터서나 계속 포트 구성합니다. 그리고 1월 초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주가 반등이 나오거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찾아내서 거기에서 무슨 발표를 할 거고 뭐 어떠한 거를 할 건지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좀 쏟아낸다. 좀 아무래도 다른 해외 기업들이 많이 관심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아니면 여태까지 얘네들이 준비했던 그런 자료들을 뽐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뭐 로봇. 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이 좀 많이 나왔어요. 로봇 좀 많이 나왔고 AI 많이 나왔고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뭐 음성인식 뭐 관련된 제품들 기술력들 좀 많이 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애플이 안 나왔거든요. 애플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아무래도 AI 쪽으로 좀 많이 갔다 보니까 AI 관련된 얘네들의 좀 새로운 웨어러블 장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장비들에 대해서 AI 기능을 어떤 식으로 탑재할 것인지라는 뭐 이런 기술 개발, 연구 개발 목표 또는 뭐 개발 중인 거 이런 거 발표가 나올 거예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겠죠. 예, 특히나 이 CES 2024도 그렇고 2025에서 좀 이제 수혜를 받은 애들이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조금 시총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딱 중간다리 정도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음, AI 쪽이나 뭐 어떤 공장이 됐든 간에 생산 라인에 대해서 여러 해외 기업들이 좀 애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좀 많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 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이슈가 터질 수가 있어서 요 시즌에는 진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테마로 좀 포트를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수가 막 무너지고 있고 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네 마네 뭐 제롬 파월이랑 트럼프랑 눈치 싸움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담아야 될지 뭐 비중을 키워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게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 미증시라고 했을 때 미증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좀 빠지기는 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다 우르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관련돼서 미리 일정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일정 매매 관련된 거는 솔직히 충분히 주가 조정 나올 거 예상하고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서 연초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연말에서 연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즉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임상 시험을 했었던 부분들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그 특허를 냅니다. 왜냐면 이 특허를 내놓으면 3년 동안은 다른 쪽에서 요걸 못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미리 내놔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특허를 미리 내고 2024년 말에 특허를 내놓고 2025년, 2026년 때 요거 관련돼서 임상 무슨 시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뭐 종양학회부터 시작해서 암학회 여러 가지 또 학회가 다시 또 일정이 시작되죠. 또 그러면 우리 또 거기 관련돼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수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건데 솔직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반등을 할 때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엔비디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브로드컴이 지금 애플과 메타와 구글과 퀄컴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엔비디아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GPU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TSMC랑 엔비디아랑 지금 1대1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도 TSMC에다가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TSMC도 아무리 파운드리로 진짜 강력한 회사라고 하지만 여러 회사들의 그런 수주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자재 공급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수주가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좀 봐서 내년 아무래도 한 상반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때 이제 반등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요 CS
2025 이 일정 이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야 되니까 자 여러 가지 한번 보면서 대응하고 현재 삼성전자는 이러고 있어요. 박스고 바닥이고 좀 오늘도 좀 지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바닥 아니고요. 바닥 체크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완벽하게 체크가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막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해야 이제 바닥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 아직 삼성전자의 악재라는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가 없었다. 그거가 가장 큰 악재이잖아. 왜냐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거죠. 그 매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좀 공략한 종목도 좀 봅시다. 오늘 공략한 종목 뭐였죠? ICTK 요거를 좀 먼저 볼게요. ICTK 같은 경우는 양자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주가 바닥에서부터 반등해서 올라오죠. 요런 거예요. 이제 반등이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한참 떨어지고 있다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 소식이 들리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돌파해서 올라오는 자리가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종가 단순 5일선과 지금 현재 21선이 크로스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장기이동 평균선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죠.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 이평선이 돌파해서 올라오고 거래량은 계속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뭐 시장, 오후 시장까지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좀 시가 부근까지 쭉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는 거 아니면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요거는 어쨌든 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보시면 자, 일단은 아직도 갈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에 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고 조용하거든요. 근데 관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터질 거고 티플렉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도 같이 유심히 좀 봐야 돼요. 티플렉스 이런 애들도 한번 갈 때 한번 같이 세게 한번 갈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상보는 오늘 2% 손절했습니다. 근데 2%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50원에 들어갔거든요. 1350원. 1350원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체결되고 나서 오르다가 쭉 빠지고 다시 쭉 상승하고 내려오고 또 상승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상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포트를 좀 여러 개를 갖고 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뭐 산일전기도 갖고 가고 있고 SP소프트도 갖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현대 에버다임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일단 종목을 이제 한 4개, 5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기 시작하면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딱 유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상보는 일단 좀 정리를 했습니다. 2%가 솔직히 보면 본저가로도 계속 올라왔는데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2% 떨어지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아쉽지만 이렇게 갖고 가고요. 뭐 상보도 어쨌든 간에 흑연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갈 종목이긴 해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현대 에버다임 얘네들이 오후에 갑자기 한 번 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에 쭉 떨어지다가 박스 만들다가 오후 12시 30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뭐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상승했고 자, SG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들어오는 수급이나 나오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SG도 오후 시장에 1시 넘어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일단은 뭐 매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물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나.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이고 얘네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할 거니까 쭉 갖고 갑시다. 이거 한번 크게 먹었을 때 그때 빠져나올게요. 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AI 쪽 섹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AI 쪽이 뭐 이제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빠지냐, 지수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AI 쪽은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만약에 재료가 소멸될 그런 이슈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AI 쪽은 일단 뺍시다. 한 걸음 뒤로 일단 일부 후퇴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카페24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오늘 좀 패닉이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눌리죠. 예.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되는 종목이니까 너무 겁 내지 마시고 대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드론 쪽으로도 이슈가 나올 거고 또 이제 우리 조선 쪽 하나오션이나 이쪽으로도 한 번 더 재료 붙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뭐 포트폴리오 괜히 또 어디서 무슨 뭐 사라고 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또 이것저것 막 담지 마시고 예, 한 종목을 담더라도 정말 많은 연구와 분석 그리고 관심 가져주면서 매매하세요. 그냥 일단 어디서 사라고 하는데 하면서 일단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소통방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답변을 좀 주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다, 뭐 알고 싶다, 나한테 뭐 따로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남겨주시면 돼요. 010-4407-1778 요거 제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교육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남겨 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뭐 체크할 것도 없네요. 뭐 삼성전자도 담을 시기도 아니고 담을 시기 되면은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바로 삼성전자 살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 양자암호 쪽으로는 지금 오늘 KCS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좀 빠집니다. 특히나 엑스게이트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금 보면 뭐 한울 소재 과학, 한울 소재 과학이나 아니면 뭐 ALT, 우리넷, 그리고 코이버, 그리고 솔리드, 뭐,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애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양자 쪽으로. 아무래도 KCS나 엑스게이트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